I got clouds on my feet the way I ride with the beat 내 기분처럼 올라가는 나가 버치 더 뜨기 전에 미리 찍어도 Show me 열기는 결국 식어도 출근해 스튜디오에서 우린 전설을 만들고 만든 결밖에 엎어 나를 굽혀 나를 바라 니들의 입에 매일 오르내리잖아 나도 하이라이트 레게 머리 하나 두 개 담아고 I'ma go harder than any motherfucker that ever did it 우리 시구끼리 we gon' get it 시시비비 일이 무슨 의미 돈 버는 새끼들은 따로 있지 싸워 보이는 대로 믿지마 TV 솔직하지 않은 애들 대부분이 기미 흉내쟁이들 잡아내는 게 바로 우리 취미 우리 무대를 보고 나면 풀려다리에 힘이 오줌 지림 전기질이 시구끼리 we gon' get it 알아서 잘 먹어 각자의 영역 만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노력 하나만 노려 여탕대 푸시나 숫자로 번역 공통의 언어 talk numbers 한번 사는 인생 화려하게 빛낼래 흉내내는 가짜들은 they gon' do it for the gram 나게 20대에 지나기 전에 매기네 어떻게든 이뤄내 찍어도 그래 방송에서 봤어 반갑다고 신청곡이었습니다. 랩플릭스라는 노래네. 자, 오늘은 152쪽부터 157쪽까지 저번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까지 배웠고, 오늘은 미국이 어떻게 이제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로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이 북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도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번 단어는 전체가 이제 인류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산업국가를 진행이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는 단원이고요. 이때까지는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위주로 배웠다면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와 산업국가로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고요. 자, 일단 미국이 영토를 확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미국 동부 쪽, 여기가 최초로 식민지가 건설된 곳이었고 독립에 성공한 곳이었고, 차츰차츰 이제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자, 넓혀가는 과정,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카우보이라고 부르죠. 카우보이. 이제 서부 개척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서부에서 금이 나온다는 소식으로 이제 이 서부로 많은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말을 타고 달려나가게 되고, 특히 이 시대는 이제 자기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서부는 어떤 공권력이 없는 곳이죠. 스스로 총을 지니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서부로 가면서 총을 하나씩 지니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어떤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을 보면 왜 이렇게 미국은 총기 난사 사고가 많은데도 총기를 저렇게 자유롭게 쓰게 만들까라고 의아해하지만,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주 멀지도 않죠. 그러나 나라가 처음 건국될 때부터 자기의 몸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도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넓은 영토, 엄청나게 풍부한 자원을 확보해 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시기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일어나면서 이 산업혁명의 여파가 유럽 전체와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서부로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부설하게 되고, 이러한 기간 산업을 바탕으로 기업이 등장하면서 특히 북부 쪽은 공업국가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당시 북부의 모습들이겠죠. 공장이 크게 지어지는 모습들. 자, 남부에서는 대신에 이 드넓은 토지와 어떤 아프리카에서 수입되는 노예 노동을 가지고 주로 대농장이 건설됩니다. 그래서 북부는 공업국가로, 남부는 이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데, 자, 당시에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수입되는지, 배에 실려오는지, 이거 2학년 때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 실려있는 모습들, 흑인 노예들이 배를 타고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서 실려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좁은 배 안에 수많은 흑인들을 실을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실려온 흑인들이 이제 남부에 있는 드넓은 농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부에서는 이 많은 흑인 노예들이 수입되어서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북부에서는 수많은 이 공업 공장들이 지어지면서 여기 공장에서 일해야 될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주로 유럽에서 이민해온 사람들이 주된 어떤 인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공장 노동자로 전환된다고 했죠. 자, 근데 미국은 그런 인구 자체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부에서는 제일 탐나는 게 누구냐면 이 남부의 건강한 흑인 노예들이 제일 탐나는 거죠. 근데 남부는 이 드넓은 이 농장을 경영하려면 또 반드시 노예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남부에서는 이 노예 노동을 계속 해야 되고, 북부에서는 저 노예를 어떻게 해방시켜서 우리 북부에 있는 공장으로 데려올 수 없을까? 그래서 남부와 북부 사이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860년 되고요. 북부에서 이제 북부 출신이죠.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 링컨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북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쪽이죠. 자, 그래서 남부의 7개 주가 여기에서 반발합니다. 왜 우리는 노예가 꼭 필요한데 왜 노예를 폐지하려고 하냐? 차라리 이럴 거면 나라를 따로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링컨은 나라를 유지해야 되는, 남부를 탈퇴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남부는 탈퇴해서 흑인 노동을 유지하려는 쪽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 파란색으로 된 곳이 남부 지역인데, 남부 지역 탈퇴하려는 지역, 그리고 북부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흑인 노예들은 당연히 북부를 응원하겠죠. 북부의 어떤 지원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이 결국 1865년에 북부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미국은 하나의 나라로 유지가 되고요. 노예제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부에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은 다 해방되어서 자유를 되찾았다기보다는 북부로 건너와서 북부의 흑인 노동자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미국은 이 산업화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노예 노동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급속하게 산업화를 이루어지게 되면서 세계 최대의 공업국가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미국 대륙의 어떤 발전 속에서 이제 미국도 대외적으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 쪽으로 팽창을 해볼까라고 해서, 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멀로 선언입니다. 멀로 선언은 뭐냐면, 멀로가 누구냐면 당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1823년에 미국 대통령 멀로라는 인물이 발표한 선언인데, 자, 당시 그림이죠. 멀로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멀로 독트린, 멀로 선언을. 유럽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유럽 국가들이 울타리 밖에서 지켜보고 만들게 하고 있는 게 멀로 독트린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우스 아메리칸 리퍼블릭스 되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공화국들, 이 새롭게 태어난 남아메리카 공화국들을 미국이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미국이 이 나라들을 대변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남아메리카의 이 나라들을 나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 이게 원래 간섭하는 유럽들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다 간섭할 테다 라는 내용이고, 미국이 착해서 그렇다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 멀로 선언에 대해서 선생님이 시험에 내겠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유럽의, 여러분은 이 멀로 선언이 뜻하는 바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하지 못하는 불간섭 원칙을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자, 라틴 아메리카는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식민지입니다. 여기는 그때 북아메리카가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를 주로 삼았다면, 이 남아메리카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는데, 자, 당시 이 경계선이 되는 것이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남아메리카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면 싸우지 않고 이 남아메리카의 영역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교황한테 찾아가죠. 교황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선을 좀 그어달라. 우리가 이제 안 싸우고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교황이 그어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오른쪽은 포르투갈의 영역입니다. 왼쪽은 에스파냐 영역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는 것은 여기 있는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요. 그 나머지 남아메리카는 전부 스페인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식민지로 되는데 여기 수많은 백인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고요.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프리카 노예들도 수입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혼혈을 이루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인종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크리오요는 이제 여기 넘어온 이 백인들의 어떤 후손들입니다. 크리오요는. 그리고 메스티소는 뭐냐면 이 백인과 이 원주민들의 어떤 혼혈이고요. 물라토는 이 백인들과 여기 넘어오는 흑인들의 혼혈입니다. 삼보는 뭐냐면 이 흑인과 여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혼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혈이 복잡하고요. 여기는 자, 이거는 이제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어떤 모습이죠. 보면 역시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다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인종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 나라들이 이제 더 서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유럽 자체에서 나폴레옹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이 여기에 이 식민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 본진이 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에 우리가 이 식민지의 어떤 간섭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각 나라들이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도 특히 여기에 지지를 하면서, 왜냐면 영국도 자기들도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뺏겼기 때문에 이 에스파냐 식민지도 뺏기면 나도 기분 좋다. 영국도 지지하게 되고요. 미국도 역시 멀로선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에 간섭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는 게 다 1800년대 초반대라는 것, 초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아메리카 지역에도 어떤 민주주의와 산업화로의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